비 오는 새벽 서울을 떠나 시골 학교로 온 45살 박은희. 이젠 조용히 살고 싶어. 그냥 아이들 가르치면서. 첫 수업 학생들의 조롱 속에서도 박은희는 칠판에 또박또박 썼다. 디서플런 자기 통제. 불량 학생 강도윤이 비웃으며 도발했다. 선생, 문법이 인생에 필요해요. 박은희는 차갑게 대답했다. 교실은 내가 주인인 곳이 아니다. 그 말 한마디가 강도윤의 자존심에 불을 질렀고 교실은 얼어붙었다. 평화는 그렇게 깨졌고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다.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비 오는 새벽, 낡은 시외버스 아니었습니다. 박은희는 창밖으로 흐릿한 논밭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조용히 살고 싶어. 그냥 아이들 가르치면서. 45살 단정한 단발머리에 싸구려 베이지색 바지 정장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박은희는 강원도 외딴 시골 중학교의 새 영어교사였습니다. 가방 안에는 교사 임용장과 절대 꺼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울을 떠나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거리를 걷다 뒤를 돌아보는 습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응시하던 밤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더 이상 그곳에서 버틸 수 없었습니다. 3시간을 달린 버스는 한적한 시골 터미널에 멈춰 섰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맑고 조용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자 폐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좁은 시골길 양옆으로 논밭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학교는 작았습니다. 낡은 2층 건물과 잡초가 자란 운동장이었습니다. 교문 앞에는 새로 오신 박은희 선생님을 환영합니다라는 손글씨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교장은 60대였습니다. 인자한 얼굴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조용한 곳이에요. 편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 너무 빡빡하게 다루지 마세요. 촌에선 그러면 애들 다 마음이 떠나버립니다. 박은희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부드럽게 웃는 입술과 달리 눈은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첫 수업이었습니다. 교실 문을 여는 순간 20명 남짓한 학생들이 박은희를 쳐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새 영어 선생님 박은희입니다. 뒷자리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촌스럽다. 저 선생님 진짜 서울에서 왔다더라. 꼰대 냄새. 박은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칠판으로 돌아서서 분필을 들었습니다. 또박또박 글씨를 썼습니다. 디서플런 자기 통제.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은희는 돌아서서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영어를 배우는 건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학생들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선생님은 다르다는 것을 말이죠.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평화로웠지만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종이 울리고 학생들이 교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점심시간 교무실에서 젊은 체육교사 준호가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 세상엔 학생들한테 자세 바로 앉으라고 소리치면 인권 침해래요. 조심하셔야 해요. 박은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오후 수업이었습니다. 뒷자리에 앉은 불량 학생 강도윤이 다리를 쭉 뻗고 앉아 있었습니다. 교과서도 펴지 않았습니다. 교과서 펴세요. 강도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옆 친구와 웃으며 떠들었습니다. 강도윤, 교과서 펴라고 했습니다. 강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선생, 이게 뭐예요? 문법이 인생에 필요해요?
교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은희는 강도윤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교실은 내가 주인인 곳이 아니다. 그 말 한마디가 강도윤의 자존심에 불을 질렀습니다. 강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선생이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요? 앉아라. 싫은데요? 강도윤은 가방을 집어들고 교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박은희는 강도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수업 중에는 나갈 수 없어. 강도윤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손 떼요. 이거 폭행이에요. 누군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강도윤은 비웃으며 교실을 나갔습니다. 학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은희는 아무 말 없이 수업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밤 박은희는 학교 근처 자취방에서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꼰대 여교사, 학생 폭행. 영상 속에서 박은희가 강도윤의 팔을 잡는 장면만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앞뒤 상황은 잘려나갔습니다. 댓글이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저런 교사는 퇴출해야지.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이 교사야? 학생 인권은 어디 갔어? SNS엔 꼰대 여교사 해시태그가 달린 조롱 영상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박은희의 평온한 일상은 금이 갔습니다. 다음 날 학생들은 수업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분필을 던지고 뒷담화를 찍어 올렸습니다. 박은희는 그저 조용히 책상을 정리하며 참았습니다. 교장은 박은희를 불러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조금 유연하게 하시라니까요. 학부모들한테 전화가 빗발치고 있어요. 박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학교 근처 자취방에서 잠을 청하던 박은희는 창밖에서 들려오는 낯선 군화 발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몸이 반사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사선 왼쪽으로 이동, 빛 피하고 목표 확인. 박은희는 순간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이젠 교사야, 박은희. 과거는 끝났어. 하지만 그 감각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박은희는 전직 특수부대 교관이었습니다. 10년 전 한 임무 중 동료의 배신으로 모든 걸 잃고 이름을 바꾼 채 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박은희는 천천히 창문에서 물러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누구지? 하지만 그림자는 사라졌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였을지도 몰랐습니다. 박은희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배신당했던 날, 동료를 잃었던 날, 이름을 바꾸고 도망쳤던 날이 말이죠. 이번엔 괜찮을 거야. 이번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평화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박은희는 학교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습니다. 소문은 이미 마을 전체에 퍼진 듯 했습니다. 교문을 지나는 순간 학생들이 킥킥거리며 박은희를 가리켰습니다. 교무실 문을 여는 순간 대화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선생님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책상 위에 메모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힘내세요. 우리가 응원합니다. 박은희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교시 수업이었습니다. 박은희가 교실에 들어서자 강도윤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유명인 되셨네요? 조회수가 100만 넘었대요.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박은희는 조용히 교단에 섰습니다. 교과서 15쪽 펴세요.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도윤이 다리를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선생님, 우리 오늘 수업 안 해도 되죠?
어차피 선생님 곧 잘리실 거잖아요.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은희는 강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다리 내려라. 싫은데요? 선생님이 저 또 때리려고요? 강도윤이 핸드폰을 꺼내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자, 다들 봐요. 선생님이 또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박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떠들고 자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강도윤은 종이 비행기를 접어 날렸습니다. 종이 비행기가 박은희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박은희는 종이 비행기를 주었습니다. 펼쳐보니 꼰대 교사 꺼져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박은희는 종이를 조용히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계속했습니다. 종이 울렸습니다. 강도윤이 지나가며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선생님, 곧 사라지실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 테니까요. 박은희는 혼자 남아 칠판을 지웠습니다. 분필 가루가 허공에 흩날렸습니다. 점심시간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박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학교에서 선생님을 내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도 문제 삼고 있대요. 언제까지입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해명 자료 제출하래요. 그리고 학부모 면담도 해야 한대요. 박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수업이었습니다. 박은희가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뭔가를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박은희는 교단에 섰습니다. 순간 무언가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문 위에 물통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선생님, 시원하세요? 여름이니까 시원해야죠.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누군가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박은희는 천천히 물기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화를 낼 줄 알았는데 박은희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젖은 채로 수업을 계속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박은희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축축한 옷, 그리고 지친 얼굴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더 참아야 하지.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앞자리에 앉던 여학생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여학생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선생님, 미안해요. 우리가 말렸어야 했는데 강도윤이 무서워서요. 박은희는 여학생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너희 잘못이 아니에요. 여학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진짜 나쁜 건 강도윤이에요. 작년에도 선생님 한 분을 그렇게 내쫓았어요. 선생님이 학교 그만두셨어요. 박은희는 여학생을 바라봤습니다. 왜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강도윤 형이 무서워요. 형이 조직 사람이래요. 우리한테 뭐라고 하면 형들이 온대요. 박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왜 침묵하는지, 왜 강도윤을 두려워하는지 말이죠. 여학생이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박은희는 다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차가움만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은희는 자취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방 안이 엉망이었습니다. 서랍은 열려 있었고 옷장은 뒤집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박은희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 메모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조용히 사라지세요. 그게 선생님한테도 좋아요. 박은희는 메모지를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은희는 메모지를 구겼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방 속 깊은 곳에 숨겨둔 작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제17특수 임무대 교관 박은희. 사진 속 박은희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날카로운 눈빛, 단단한 표정, 그리고 군복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박은희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박은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학교 그만두세요. 다음은 더 심해질 겁니다. 누구죠? 몰라도 돼요. 그냥 조용히 사라지세요. 강도윤 형님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은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박은희는 작게 웃었습니다. 조직이라 그럼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네. 박은희는 사진을 다시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깊숙이 숨기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꺼낼 수 있도록 말이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박은희는 창가에 서서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과거가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박은희는 교무실에서 해명 자료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자가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강도윤의 어머니였습니다. 뒤따라 강도윤이 비웃는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은희 선생 어디 있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교무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박은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박은희입니다. 강도윤의 어머니가 박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선생이라는 사람이 학생을 때려요? 우리 도윤이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저는 학생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수업 중에 교실을 나가려는 걸 막았을 뿐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영상 다 봤어요. 강도윤의 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은희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그 영상은 편집된 겁니다. 앞뒤 상황이 잘려나갔습니다. 편집? 그게 중요해요? 학생 몸에 손을 댄 게 문제라고요. 교장이 급히 나왔습니다. 학부모님 진정하세요. 우리 도윤이가 학교에서 폭행당했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강도윤의 어머니가 박은희를 노려봤습니다. 당장 사과하세요. 박은희는 강도윤의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과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뭐라고요? 도윤이가 수업을 방해했고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육자로서 당연한 조치를 했을 뿐입니다. 강도윤의 어머니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박은희를 때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박은희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강도윤 어머니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교무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은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폭력은 안 됩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강도윤의 어머니가 움찔했습니다. 박은희는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교장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학부모님, 일단 교장실로 가시죠. 강도윤의 어머니가 박은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두고 보세요. 교육청에 신고할 겁니다. 선생은 이 학교에서 못 버틸 거예요. 강도윤의 어머니가 교무실을 나갔습니다. 강도윤이 따라가며 비웃었습니다. 박은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억울함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은희는 학교 운동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박은희는 철봉 앞에 섰습니다. 녹슨 철봉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턱걸이를 시작했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살아있어. 박은희는 철봉에서 내려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학교 정문 쪽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은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헤드라이트 2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2대가 학교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박은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토바이가 운동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헬멧을 쓴 청소년 불량배 둘이었습니다. 오토바이가 박은희 앞에서 멈췄습니다. 한 명이 헬멧을 벗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청년이었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세요? 강도윤 동생 아시죠? 우리 동생한테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한 명도 헬멧을 벗었습니다. 선생님, 학교 그만두세요. 그게 선생님한테도 좋아요. 박은희는 말이 없었습니다. 청년이 오토바이에서 내렸습니다. 박은희에게 다가와 어깨를 밀었습니다. 못 알아듣겠어요? 우리 동생 건드리지 말라고요. 박은희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여기는 학교입니다. 나가세요. 청년이 비웃었습니다. 학교가 뭐가 대수예요? 청년이 다시 박은희를 세게 밀었습니다. 박은희는 비틀거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나가세요. 아니면 어쩔 건데요? 청년이 주머니에서 쇠파이프를 꺼냈습니다. 다른 한 명도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말 안 들으면 다칠 수도 있어요. 청년이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박은희의 어깨를 노린 것이었습니다. 순간 박은희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세상이 느려졌습니다. 박은희는 몸을 숙였습니다. 쇠파이프가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은희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청년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습니다. 청년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른 청년이 달려들었습니다. 박은희는 돌아서며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청년의 복부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청년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단 3번의 동작이었습니다. 불과 5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두 청년은 바닥에 엎어져 신음했습니다. 박은희는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빛이 변했습니다. 교관의 눈빛이었습니다. 학교는 너희 놀이터가 아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깔렸습니다. 청년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라. 다음엔 더 아플 거다. 청년들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오토바이에 올라타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박은희는 혼자 운동장에 남았습니다. 손을 바라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사용한 감각이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겠네. 박은희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학생들이 수군거리며 박은희를 피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학생들이 벽에 붙어 섰습니다. 두려움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교무실에 들어서자 준호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박 선생님, 큰일 났어요. 강도윤 형들이 병원에 실려갔대요. 누군가한테 얻어맞았다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당한 거래요. 박은희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그래서요? 박 선생님이 하셨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박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선생님, 사실이에요? 그들이 학교에 침입했습니다. 저를 위협했고요. 자기 방어였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찾으세요.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교장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불량배 2명이 학교에 침입했습니다. 저를 위협했고
폭력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저는 정당방위를 했을 뿐입니다. 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겁니다. 박 선생님이 먼저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잖아요. 학교에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요. 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 선생님, 학교에서 선생님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직서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희는 교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현실이 그렇잖아요. 박은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강도윤이 비웃는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셨네요? 학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은희는 교단에 섰습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강도윤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형들 때린 거 맞죠? 교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은희는 강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먼저 학교에 침입했고 저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때린 거예요? 자기 방어였습니다. 강도윤이 비웃었습니다. 선생님, 교사가 사람을 때려요? 그것도 2명이나요? 박은희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폭력에는 폭력으로 맞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강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이제 끝났어요. 우리 형님이 가만 안 둘 거예요. 박은희는 강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앉아라. 싫은데요? 앉으라고 했다.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낮고 차갑게 깔렸습니다. 강도윤이 움찔했습니다.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강도윤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학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무도 떠들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박은희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울렸습니다. 학생들이 조용히 교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박은희는 교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은희 선생님이시죠? 우리 동생들한테 뭘 한 겁니까? 누구십니까? 강도윤 형, 영택입니다. 선생님, 우리 동생들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요. 박은희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공격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이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박은희 교관님. 박은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뭐라고요? 놀라셨어요? 선생님 과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제17특수 임무대 교관 박은희. 10년 전 임무 실패로 동료를 잃고 도망친 사람이죠. 박은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누구세요? 오랜만이네요, 교관님. 저 기억 안 나세요? 10년 전 선생님을 배신한 사람 말입니다. 박은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임무 중 동료를 배신하고 도망친 요원. 최영택이었습니다. 영택? 맞아요, 교관님. 저예요. 오랜만이죠? 제가 이 동네에서 살고 있는데 마침 제 조카가 선생님 학생이더라고요. 세상 참 좁죠? 영택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교관님, 제 조카한테서 손 떼세요. 안 그러면 선생님 과거 전부 폭로할 겁니다. 이름 바꾸고 도망친 거, 동료 죽게 내버려 둔 거 다요. 박은희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협박이냐? 협박이 아니라 경고예요. 선생님, 조용히 사라지세요. 그게 선생님한테도 좋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은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과거가 돌아왔습니다.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박은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박은희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방 속 깊은 곳에 숨겨둔 사진을 꺼냈습니다. 제17특수 임무대 교관 박은희. 사진 속 박은희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날카로운 눈빛, 단단한 표정, 군복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박은희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아. 그날 밤 박은희는 자취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옷을 개고 책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메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힘내세요. 우리가 응원합니다. 박은희는 메모지를 들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또 도망치는 거야? 10년 전처럼? 박은희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10년 전 동료가 죽었을 때도 도망쳤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조용히 살았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하고 싶어. 박은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박은희는 학교로 향했습니다. 교무실에 들어서자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박 선생님, 안 떠나세요? 떠나지 않습니다. 박은희는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사직서는 쓰지 않겠습니다. 교장은 안경을 벗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이미 끝난 겁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길 수 없어요. 박은희는 교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실로 향했습니다. 강도윤이 비웃는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박은희는 교단에 섰습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강도윤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아직도 안 떠나세요? 우리 형님이 오신다는데요? 박은희는 강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선생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죽을 각오하신 거예요? 박은희는 칠판에 글씨를 썼습니다. 커러지 용기. 돌아서서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도 옳은 일을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너희는 강도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침묵합니다. 하지만 그게 옳은 일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을 지키고 싶으니까요. 앞자리 여학생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도윤이 비웃었습니다. 선생님, 감동적인 연설이네요. 하지만 오늘 밤 우리 형님이 오십니다. 그럼 끝이에요. 박은희는 강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기다리겠다. 점심시간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괜찮으세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박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경찰도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떡하시려고요? 박은희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오후 수업이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박은희는 교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영택의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교관님,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이라도 떠나세요. 싫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오늘 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그리고 끝장을 내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은희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제17특 수임무대 교관 박은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싸우자. 박은희는 운동장으로 향했습니다. 텅 빈 운동장은 고요했습니다. 철봉 앞에 섰습니다. 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칭을 하고 턱걸이를 했습니다. 10년 만에 되찾는 감각이었습니다.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근육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박은희는 땅에 앉아 숨을 고르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준비됐어. 그때였습니다. 학교 정문 쪽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은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학교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운동장을 비췄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빛, 단단한 체격이었습니다. 최영택이었습니다. 영택은 박은희를 보며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교관님. 박은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택아, 아직도 저를 기억하시네요? 10년 전 교관님을 배신한 사람 말이에요. 영택이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불을 붙이고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교관님, 왜 안 떠나셨어요? 제가 마지막 기회를 드렸잖아요. 박은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택은 담배를 버리고 발로 밟았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이제 끝을 내야겠어요. 영택이 재킷을 벗었습니다. 근육질의 몸이 드러났습니다. 팔에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교관님, 10년 전에는 제가 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도 많이 강해졌거든요. 박은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밤 내 죗값을 치르게 해주마. 영택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죠, 교관님.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흩날렸습니다.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영택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빠른 발차기가 박은희의 옆구리를 향했습니다. 박은희는 팔로 막았습니다. 충격이 팔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역시 교관님이시네요. 하지만 이제 맞기만 하면 안 되죠. 영택이 연속으로 주먹을 날렸습니다. 박은희는 몸을 뒤로 빼며 피했습니다. 주먹이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은희는 반격했습니다. 낮은 자세로 들어가며 영택의 다리를 노렸습니다. 영택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둘은 운동장 한가운데서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주먹과 발차기가 오갔습니다. 박은희는 숨이 가빴습니다. 10년의 공백이 컸습니다. 몸이 예전만 못했습니다. 영택의 주먹이 박은희의 뺨을 스쳤습니다. 박은희가 비틀거렸습니다. 영택이 무릎차기를 날렸습니다. 박은희의 복부에 명중했습니다. 박은희가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땅을 짚었습니다. 영택이 다가와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교관님, 이제 끝인가요? 10년 전 그 강한 교관님은 어디 갔습니까? 박은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가에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박은희가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영택이 혀를 찼습니다. 끈질기시네요. 그럼 확실히 끝내드리죠. 영택이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냈습니다. 칼날이 달빛에 번쩍였습니다. 교관님, 미안하지만 이제 진짜 끝입니다. 영택이 칼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칼날이 박은희를 향했습니다. 순간 박은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세상이 느려졌습니다. 10년 전 훈련받았던 감각이 깨어났습니다. 박은희는 몸을 옆으로 틀었습니다. 칼날이 어깨를 스쳤습니다. 옷이 찢어졌지만
피부는 상하지 않았습니다. 박은희의 손이 영택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비틀었습니다. 영택이 비명을 지르며 칼을 놓쳤습니다. 박은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택의 팔을 꺾으며 무릎으로 복부를 가격했습니다. 영택이 신음하며 쓰러졌습니다. 박은희는 영택을 내려다봤습니다. 숨이 거칠었습니다. 아직 살아있어. 10년 전 그 교관이 말이야. 영택이 땅에 엎드려 신음했습니다. 박은희는 떨어진 칼을 주었습니다. 영택아, 10년 전 내가 뭘 했는지 기억하냐? 영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교관님 제발. 넌 동료를 배신했어. 우리 부대원 셋이 죽었어. 내 욕심 때문에 말이야. 박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난 10년 동안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 영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박은희는 칼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칼을 내리꽂으면 끝났습니다. 하지만 박은희는 칼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난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야. 박은희는 칼을 땅에 던졌습니다. 넌 경찰에 넘기겠어. 법대로 처벌받아. 그때였습니다. 학교 정문 쪽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박은희는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경찰차 2대가 운동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박은희는 영택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이 학교에 침입해서 저를 공격했습니다. 경찰들이 영택을 일으켰습니다. 영택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신고했죠? 그때 학교 건물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교무실 창문에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준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은희는 이해했습니다. 준호가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박은희를 걱정해서 학교에 남아 지켜본 것이었습니다. 박은희는 준호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경찰들이 영택을 경찰차에 태웠습니다. 영택이 차 안에서 박은희를 바라봤습니다. 교관님 미안합니다. 박은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차가 떠났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박은희는 혼자 운동장에 남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 이제 진짜 끝났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운동장으로 달려왔습니다. 박 선생님, 괜찮으세요? 준호가 박은희를 부축했습니다. 박은희는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신고해줘서요. 당연하죠. 선생님 혼자 두고 갈 수 없었어요. 둘은 천천히 학교 건물로 걸어갔습니다. 교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준호가 구급상자를 가져와 박은희의 상처를 소독했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싸우실 수 있어요? 박은희는 작게 웃었습니다. 옛날 일이에요. 이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박은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며칠이 지났습니다. 학교는 조용해졌습니다. 영택이 경찰에 체포된 후 강도윤도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전학을 간다고 했습니다. 박은희는 여전히 학교에 남아 있었습니다. 교육청의 조사도 끝났습니다. 정당방위였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준호의 증언과 경찰의 조사 결과가 박은희의 결백을 증명했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박은희는 교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학생들이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박은희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좋은 아침이야.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도윤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박은희는 교단에 섰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수업을 하겠습니다. 박은희는 칠판에 글씨를 썼습니다. 커러지 용기. 돌아서서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앞자리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무섭지 않으셨어요? 박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아주 많이요. 하지만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도 옳은 일을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두려워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제 여러분은 자유롭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박은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자, 이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집중했습니다. 떠드는 학생도, 자는 학생도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종이 울렸습니다. 학생들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학생들이 교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박은희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진짜 평화였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박은희는 교무실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아무도 박은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박 선생님, 좋은 소식 있어요. 교육청에서 선생님께 표창장을 수여한대요. 박은희는 놀랐습니다. 표창장요? 네, 학생들을 보호한 공로로요. 박은희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과분한 일이네요. 그때 교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앞자리에 앉던 여학생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편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드리고 싶어서요. 여학생이 편지를 건넸습니다. 박은희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게 뭐니? 저희가 쓴 편지예요. 반 아이들 전부요. 선생님, 고마워요. 우리를 지켜주셔서요. 여학생이 인사하고 교무실을 나갔습니다. 박은희는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학생들이 쓴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선생님은 진짜 멋있어요. 커서 저도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 처음엔 꼰대인 줄 알았는데 진짜 좋은 분이세요. 미안해요. 박은희는 편지들을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셨는지요. 박은희는 편지들을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고마운 일이네요. 오후 수업이 끝났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교장이 교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박 선생님, 잠깐 시간 있으십니까? 둘은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교장은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미안했습니다. 처음에 선생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사직하라고 압박했죠. 하지만 선생님은 옳았습니다. 교장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학교가 달라졌습니다. 학생들이 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도망치지 않는 법을 말이죠. 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앞으로도 우리 학교에 계속 계셔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가 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장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은희는 학교를 나섰습니다. 교문을 지나는데 석양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은희는 잠시 멈춰서서 학교를 돌아봤습니다. 낡은 2층 건물, 잡초가 자란 운동장, 녹슨 철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집 같은 곳이었습니다. 박은희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제17 특수임무대 교관 박은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안녕이야. 과거요. 박은희는 사진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마지막이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강도윤이었습니다. 박은희는 멈춰 섰습니다. 강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강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은희는 강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강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진짜 잘못했어요. 강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박은희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도윤아. 강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진짜 잘못했어요. 형님이 경찰에 잡혀가고 어머니가 우시고 다 제 잘못이에요. 강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은희는 강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비웃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후회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도윤아, 내가 왜 잘못했는지 아니?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선생님께 잘못했어요. 친구들한테도 잘못했어요. 그래, 내가 알고 있구나. 박은희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도윤아, 사과는 시작이야. 내 인생,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강도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선생님, 저 전학가요. 여기 있으면 친구들한테 미안해서요. 박은희는 강도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도윤아, 도망치지 마. 여기 남아서 친구들한테 진짜로 사과해. 그리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 그게 진짜 용기야. 강도윤은 박은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저를 용서해 줄까요? 시간이 걸릴 거야.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변한다면 친구들도 알아줄 거야.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변하고 싶어요. 박은희는 강도윤을 안아주었습니다. 강도윤은 박은희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괜찮아, 도윤아. 이제 시작이야. 한참 후 강도윤은 눈물을 닦고 물러났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으셔서요. 박은희는 웃었습니다. 선생이니까 학생을 포기할 수 없지. 강도윤은 인사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박은희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흘러 봄이 왔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교문 앞 벚나무에서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박은희는 여전히 그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은 박은희를 박쌤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강도윤도 학교에 남았습니다. 전학가지 않고 친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친구들도 강도윤을 받아들였습니다. 강도윤은 변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박은희는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칠판에 글씨를 쓰고 돌아섰습니다. 디서플런 자기 통제.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짜 어른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도윤도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종이 울렸습니다. 학생들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강도윤이 마지막으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업 정말 좋았어요. 박은희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고마워, 도윤아. 넌 정말 많이 변했어. 강도윤이 쑥스럽게 웃으며 교실을 나갔습니다. 박은희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흩날렸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평화로워. 교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도윤의 어머니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박은희는 편지를 열어 읽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도윤이가 많이 변했어요. 이제 집에서도 웃고 숙제도 하고 동생한테도 잘해줘요.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박은희는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게 선생이구나. 이게 진짜 보람이구나.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박 선생님, 표정이 좋으시네요. 박은희는 웃으며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강도윤 어머니가 보낸 편지예요. 준호가 편지를 읽고 웃었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뭘 했겠어요. 도윤이 스스로 변한 거죠.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박은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은희는 학교를 나섰습니다. 교문을 지나는데 석양이 운동장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박은희는 잠시 멈춰서서 학교를 돌아봤습니다. 낡은 2층 건물, 이제는 푸른 잔디가 자란 운동장, 새로 칠한 철봉이 보였습니다. 변화했습니다. 학교도 학생들도 그리고 박은희 자신도 말이죠. 박은희는 가방을 꽉 껴안았습니다. 가방 속에는 이제 과거의 사진이 없었습니다. 대신 학생들이 보낸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박은희는 집으로 향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로 조용히 살 수 있겠어. 그냥 아이들 가르치면서 말이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박은희 주위를 감쌌습니다. 아름다운 봄이었습니다. 박은희의 눈빛은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과거의 교관이 아니라 진짜 스승으로 남았습니다. 학생들을 지키는 선생님, 용기를 가르치는 선생님,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선생님이었습니다. 박은희는 웃으며 걸었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 말이죠.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